안녕하세요. 문고난년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었을 때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셀프 케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누군가 한 번쯤은 이렇게 허리 들다가 하는 소리하고 뻐근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쉽고 실용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강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일단 봐봐. 허리를 삔다는 게 뭔지를 일단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급성기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 좀 알려드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이나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리 통증은 정말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다 있었죠. 우리 환자들이 제일 많이 겪는 문제인데 택배를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뻐근해진다든지 뭘 들다가 뜨끔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허리 빼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들다가 이제 허리 삐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놀이공원 갔다 오거나 주말에 어디 갔다 와서 허리 아프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오래 운전하거나 어떤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뜨끔하는 경우 있고요. 휴지 줍다가 뜨끔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통은 살면서 한 번 이상 허리 뜨끔하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에서 8명은 돼요. 한국에서도 한 16%가 지금 허리를 아파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허리 삔다는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알게 되면은 아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허리를 삔다는 게 뭘까요? 허리는 우리가 이제 보면 뼈가 있죠, 일단 허리에. 허리에 뼈가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요. 우리가 추간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물렁물렁한 젤리 같은 그런 뼈가 있습니다. 그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근육이랑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허리가 삔다는 거는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혹은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근육과 인대가 문제가 생긴 게 허리를 삐는 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근육이 삐게 되면은 우리 보통은 근육 좌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인. 그다음에 인대가 삐는 경우는 스프레인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차피 근육 인대는 같이 삔니다. 보통 허리 가운데 양옆으로 해가지고 골반이랑 연결되는 장요 인대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삐는 인대고요. 허리 근육은 뭐 이게 그 우리가 기립근이나 아니면 요방형근 혹은 장요근 같은 여러 근육이 이제 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육이랑 인대가 둘 다 조금 뜨끔하게 되면은 통증이 있고 어떤 경우는 움직임이 제한돼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동작을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하고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90% 이상이 대부분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라는 거예요. 뼈나 디스크 손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급성으로 우리가 갑자기 뜨끔하는 경우는 대부분 근육 아니면 인대 문제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근데 이제 10%가 있죠. 10%는 실제로 디스크 문제가 있던지 섬유륜 열상, 골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섬유륜 열상이 뭐냐면요.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동그랗게 젤리처럼 있어요. 그러면 젤리는 막 흐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처럼 이렇게 쭉 이게 띠를 두르는 그게 있어요. 륜이 이젠 동그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윤상 이렇게 동그란 거를 말하는 건데 그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처럼 이렇게 그걸 잡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허리 뭐 무거운 거 들다가 뜨끔하면은 살짝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섬유륜 열상이 되는 겁니다. 많이 찢어지는 건 아니고 살짝 뜯어져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요추 추박한 탈출증이랑 비슷한 양상의 방사통이랑 통증을 유발해요. 우리가 근데 급성 허리 이제 디스크가 되면은 허리가 아파서 못 펴요, 보통. 허리는 보통 이제
이제 펴가지고 이제 요추 압력을 늘리던지 그런 이제 허리를 움직이게 되면은 디스크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허리를 못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펴려고 하면은 신경 증상이 생겨요. 우리가 다리가 저린다든지 허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디스크 싸는 막이 찢어져도 이제 다리 쪽으로 슉 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얘기하고 다리에 전기가 오면서 힘이 풀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뭘 들다가 섬유륜이 찢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급성 염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 치료가 되는 편인데요. 이런 경우는 한 달 이상 고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디스크 문제면은 뭐 3개월 이상 고생하겠죠. 골절 같은 경우도 6주 정도 지나야지 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조금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만 그렇고 나머지는 90%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왜 들다 삘까요? 자, 우리가 허리만 딱 구부려서 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대부분 삐는 게 보통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무릎을 같이 굽혀가지고 체간에 붙여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허리만 살짝 굽혀가지고 탁 들어버리는 경우에 제일 많이 삐어요. 그래서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자극받기 쉬운 동작을 해서 삐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동작이 되려면 멀리 있는 거를 들어야 돼요. 우리 가까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들면은 절대 잘 삐지 않습니다. 근데 멀리 이렇게 손을 탁 요만큼 해가지고 오 이렇게 들면은 허리가 나가겠죠. 허리가 굽혀지면서 지렛대 효과로 허리가 부하가 급증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가장 많이 패턴이 어떤 거 상자를 들잖아요. 이렇게 앞으로만 들면 되는데 들고 옆으로 회전하면은 이제 허리랑 허리에 있는 인대하고 관절이 손상될 위험이 있고 디스크가 이제 좀 튀어나올 위험도 높습니다. 그런 경우. 근데 보통은 들고 회전하는 동작에서 허리가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훅 들면은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멀리 있는 거를 그냥 허리만 써가지고 숙여서 들어가지고 회전하고 이런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또 여러 문헌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대부분 이제 한 달 안에 좋아집니다. 그리고 58%가 감소하고요. 직장 복귀는 82%가 직장 복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많이 허리 아파도 그게 디스크나 섬유는 열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이제 82%는 직장에 돌아갈 수 있고요. 6주면 대부분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90% 이상에서 6주 이내에 의미 있게 좋아진다. 그리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더 빨리 좋아집니다. 우리 환자들은 보통 제가 이제 치료 기간 잡을 때 2주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염좌는 보통은 2주 안에 좋아지고요. 빠른 경우는 뭐 한 번 침 맞고 부항 뜨고 물리치료 하면은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만에. 그런 경우는 이제 염자가 아주 그냥 1도 염자 이하로 엄청나게 그냥 살짝 뜨끔한 정도겠죠? 근데 이제 좀 힘든 염자들도 보통은 2주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물건을 들다가 혹은 휴지를 줍다가 허리를 뜨끔했어요. 그러면 급성기예요. 1, 2, 1차. 요때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무거운 걸 들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허리가 다친 경우가 많아요. 무거운 거를 뭐 든다든지 택배를 뭐 많이 나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뭘 방 청소를 날 잡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한 첫 1, 2일은 활동을 줄이라고 돼 있죠. 근데 보통은 3, 4일까지가 제일 아파요. 제가 해보면 그래서 한 3, 4일 정도는 이제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최대한 일할 때 빼고는 많이 누워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문어는 온찜질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을 추천하고 그래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1회 20분 정도 요 정도 이제 온찜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무직들도 앉아 있어서 허리가 원래 안 좋은데
근데 이젠 어떻게 뜨끔해가지고 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컴퓨터 작업 계속 해야 되는데 앉아 있어야 되죠? 그게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일할 때는 자주 일어나시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는 소파에 눕지 말고 옆으로 침대에서 새우잠 자듯이 누워가지고 허리에 압력을 줄이고 자극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너무 누워만 있으면은 또 회복이 느려집니다. 근육이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런 건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조금 답답할 때 이제 한두 시간 뒤에 이제 움직이고 살짝 그리고 다시 눕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온찜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연구에서 보면 371명 대상 연구였는데 어떤 진통제보다는 오줌질이 더 좋았다. 그래서 33에서 52%까지 되게 좋았다. 그래서요, 온찜질 효과는 따뜻하게 하면 혈류가 증가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찜질은 이제 과거에는 많이 권해드렸는데 이제 좀 허리 쪽의 냉찜질 아이싱 기법은 그렇게 연구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타박상 등은 제한적으로 사용하시죠. 만약에 이제 허리에 뭐 빠따를 맞았는데 부었어요. 그런 경우는 냉찜질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권고는 미흡한데 온찜질을 어떻게 하면은 허리 안 아프고 잘 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온찜질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허리를 우리가 못 펴요. 갑자기 이제 뜨끔해가지고 뭘 들다 뜨끔했는데 허리를 못 펴게 됐어. 이러면은 허리에다가 온찜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에다가 온찜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10년 넘게 임상을 해오면서 좀 배에 온찜질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 허리 뒤편에 염자가 있으면요. 허리 뒤편에 이제 우리가 그 인대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뜨끔하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거기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날은 거기가 안쪽에 염증 반응 때문에 조금 더 그 머슬 가딩이라고 해가지고 허리가 그 염증 반응 있는 부위를 보호하려고 이제 근육들이 이제 굳어요. 그래서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억지로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이제 허리에 있는 근육들이 좀 풀리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염증 반응, 그러니까 염증 있는 부위를 잘 보호를 하지 못해가지고 허리를 더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좀 따뜻하게 해서 오히려 이제 염증 반응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서 많이 좀 안쪽에는 많이 붓는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뜨끔하고 나서 허리 우리가 이제 천장 보고 누워서 이제 핫팩을 하고 물리치료 하고 침치료 하는데요. 핫팩하고 허리를 더 못 펴는 분들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는 배에 온찜질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대부분 이게 우리가 허리에서 배까지 근육들이 한 번에 굳거든요. 뜨끔하게 되면.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배에 온찜질을 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허리에 온찜질을 해가지고 허리를 못 일어나고 막 누워 있는데 못 일어나거나 더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려면 배에 온찜질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옆으로 약간 새우잠 자듯이 이제 무릎 굽혀가지고 허리 자극을 줄이고요. 약간 허리 숙이고 요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배에다가 온찜질을 대주는 거를 많이 추천드려요. 이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삔 3일 차 이내인 경우에 하루 이틀 3일 정도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때 이제 핫팩을 배에다가 대주면 굉장히 조금 편한 느낌을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핫팩을 하는 거는 근거도 있고 좋은데 허리보다는 초기에는 배에다 대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 완화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통증 완화 자세는 누울 때는 똑바로 이제 누울 때는 다리를 펴고 누우면은 조금 허리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경막도 당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허리 뜨끔했을 때 조금 불편해요. 그때는 오금 쪽 있죠? 무릎 굽히는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 이제 뒤쪽 부위 있죠?
그 부위에다가 베개를 한두 개 정도 대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그 무릎이 굽혀지고 이제 고관절, 우리 엉덩이 관절 있죠? 거기 이제 굴곡이 되면서 약간 허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자세는 옆으로 눕는 거예요. 새우잠 자듯이 약간 허리 숙이고 무릎 굽히고 무릎을 굽혀야 돼요. 옆으로 눕는다고 다리를 펴고 있으면 안 되고 무릎을 반드시 굽혀야 됩니다. 고관절도 굽혀놓고 그다음에 무릎 사이에 베개를 껴고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가 아픈 게 오른쪽 허리면은 오른쪽 위로 눕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누울 수는 없으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앉는 거는 많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앉아야 된다 이러면 수건을 허리에 말아가지고 받치는 게 좋습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커브 약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10분에 15분마다 자세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앉을 때 소파에 앉으면 안 돼요. 소파에 앉으면 허리 아치가 무너지고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굉장히 편하다고 느끼지만 허리 뜨끔하고 나서는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소파는 절대로 앉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 있을 때는 한 발씩 위아래로 왔다 앞에 발판에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꾸 움직여야지 한 자세로 계속 서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허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건 피하시고 피할 자세는 엎드려서 자는 거. 요게 되게 힘들고요. 소파, 그 다음에 장시간 한 자세로 있는 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허리를 뜨끔한 상태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안 되는 동작들. 허리 굽혀가지고 양말 신는 거예요. 이러면은 좀 놨다가 양말 신다가 다시 삐었어요. 이러면은 원래는 일주일, 2주일 끝나고 막 거의 4주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삐면은 되게 데미지가 크거든요. 아직 낫기 전에 한 번 더 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가. 그다음에 발가락을 만진다든지 발톱을 깎다가 허리 삐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숙이면은 허리에 압력이 좀 더 가해지겠죠. 디스크가 좀 뒤로 탈출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무거운 거 드는 거는 초기에는 자제하시고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있는 거는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초반에 특히 뜨끔하고 일주일 정도는 달리기를 하고 있었으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원칙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들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물건이 최대한 무릎이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땅바닥에 있는 걸 든다고 쳤을 때, 이 마우스 포인터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 공이 한 요 정도 가까이 가야 돼요. 요 상태에서 드는 거랑 요쪽 상태에서 드는 거랑 허리를 훨씬 많이 굽히겠죠. 요쪽에서. 그래서 요 상태, 요쪽 가까이에서 최대한 붙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많이 벌릴수록 허리의 자극은 줄어들어요. 엉덩이 쪽이 대퇴랑 엉덩이 쪽이 자극을 먹거든요. 어느 정도 벌려가지고 자극을 줄이고요. 무릎을 먼저 굽혀야 됩니다. 보면 이게 허리만 숙여서 얘를 들면은 허리가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뽕 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데드리프트 하는 식으로 그래서 무릎을 먼저 잘 굽혀가지고 잡고 엉덩이에다가 대부분 그 힘 포인트를 준 다음에 최대한 체간에 붙여가지고 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데드리프트처럼 들면 되는데 최대한 체간에 많이 붙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 올릴 때는 배에 힘줘야 됩니다. 실제로 상하차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배에 힘줘가지고 무거운 걸 듭니다. 그래서 빼빼 마르신 분들도 굉장히 코어가 세세요. 그래서 들 때마다 배에 힘줘가지고 드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약간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은 추간판이 뿅 나오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절대로 요 자세로 하지 말고 들 때는 요렇게 요 자세로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은 언제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뒤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원래 하던 운동들, 무슨 뭐 헬스라든지 뭐 조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젠 뭐 책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지나고 해도 된다고 하고
3, 4일 정도가 추천이 많이 돼 있는데요. 자, 처음이 지나면 가볍게 걷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저는 3, 4일 뒤에 많이 걸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많이 누워 계세요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1, 2차는. 다음에 많이 걸으면 안 됩니다. 10분 정도부터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아요. 내가 평소에 1시간 뭐 걷더니 걸었다. 그래도 좀 10분 걷다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좋아지면 30분 걸었다가 그러다가 60분 걸어야지 좋은데? 이러고서 이제 또 이제 1시간 걸으면 다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70% 이상 줄었을 때 스트레칭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보통은 일주일 정도 지나야 돼요. 보통은 일주일 지나면 한 반 정도 좋아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는 근데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디스크면은 다른 얘기고요. 디스크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움직이시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움직이면 안 되고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가 제일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리면 이제 뭐 가장 고전적인 스트레칭입니다. 클래식 요통 스트레칭. 그래서 누운 다음에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그래서 엉덩이랑 허리 뒤에 그런 근막들을 약간 이완시켜주고 2, 30초 지나고 풀고 그래서 3회 정도 반복한다. 중요한 건 통증이 심해지면 멈춰야 됩니다. 자, 그 동작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요런 동작들입니다. 한쪽씩 해도 되고요. 양쪽을 해도 저는 한쪽씩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그냥 내 대신 누워 있어야 돼요. 편하게 누워 있어서 그래서 허리에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만 스트레칭 하는 거죠. 자, 무릎을 굽혀가지고 팔로 이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엉덩이 힘을 써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팔로 지그시 당겨주는 겁니다. 깍지를 껴서 지그시 당겨주고 2, 30초 지나고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칭 또 이거는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우리나라 아산병원 같은 느낌의 미국의 그 탑 3 안에 드는 병원입니다. 여기서 권고하는 동작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필라테스나 아니면은 요가에서도 많이 하는 동작이고 그래서 고양이처럼 등을 말렸다가 소처럼 배를 내밀어서 등을 펴고 요거를 한 10회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네발기 자세는 손이랑 무릎이랑 이렇게 대고 나서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고 한번 볼게요. 여기 얘는 캣이고 얘는 카우예요. 그죠? 우리가 고양이는 스트레칭 할 때 어떻게 해요? 등을 이렇게 말아서 스트레칭 하죠. 분절 하나하나 말았다가 이렇게 소처럼 하나하나 목까지 펴는 요 동작을 추천하는데요.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 허리 삐고 거의 다 난 상태, 90% 이상 난 상태에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저는 안 그러면 요거 하다가 허리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둥글게 마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이오에서 아무리 권고를 했어도 90% 이상 다 좋아지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걸로 저랑 약속해요. 이거는 하시는 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냥 이거는 초기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누워가지고요. 무릎을 더 굽히면 더 좋습니다. 그럼 허리가 좀 자극이 들어가니까. 이 상태에서 배꼽을 주변으로 이렇게 손을 포개가지고 이렇게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한쪽 손으로 해도 되고 양쪽 손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복식 호흡이나 마사지는 뭐 이게 뭐 이렇게 호흡해가지고 뭐 기를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배에 있는 코어 근육들, 그다음에 장요근 같은 게 이제 허리 삐면은 많이 긴장되거든요. 그런 거를 푸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여기 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배꼽 있죠? 배꼽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 손바닥으로 이제 살을 이렇게 해서 슬슬슬슬 아프지 않고 살살살살 풀어줍니다. 그냥 엄마 손 약손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거보다 약간 자극을 주면서 돌려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복식호흡은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 누웠습니다. 이젠 그냥 배꼽이 볼록 올라올 때 그 숨을
들으셨을 때 배꼽이 올라오고 내쉴 때 배꼽이 등에 붙게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회, 20회 반복하고 요거 마사지는 수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은 부분 이렇게 살살살 푸는 거지 세게 풀면 안 돼요. 고개.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하시면은 좋을 거고요. 자, 한의원에서는 뭐를 해드릴까요? 한의원에서는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침치료랑 부항치료죠. 그죠? 그래서 뭐 연구가 되게 많은데 침치료는 이제 급성요통에서 굉장히 진통제 복용량도 줄고 이제 허리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요거는 이제 외국 연구들은 뭐 이제 같이 의사들이 침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항치료도 의미 있는 개선 장애를 할 수 있고 추나요법도 이제 계속 이런 급성 염자는 추나요법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많이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도 이 세 개 치료를 다 하고요. 여기다 우리는 도침이라고 우리 좀 강력한 또 치료가 있죠.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도침 치료도 같이 하면은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병원으로. 이거는 레드 플래그 증상들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허리를 삐었어요. 이제 뭘 들다가 또 허리를 삐었는데 항문 성기 주변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 들면은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소변, 대변을 참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허리를 뼈는데 혹은 좀 다리가 심하게 마비 증상이 오고 특히 이젠 조카수라고 하는데 이제 발이 우리 요렇게 해서 쿵쿵쿵쿵쿵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요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올려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과 고열을 39도 정도 되는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는 이거 뭐 이젠 신우신염이나 그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MRI나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봐야 되는 건 이제 골절이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낙상 후 아니면은 암이 있으면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되게 골밀도가 낮아진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좀 종양 때문에 갑자기 허리에 골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를 해야 되고요. 네, 갑자기 체중 감소가 되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좀 힘이 너무 빠진다. 그래가지고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빠진다, 다리 쪽에. 그리고 그런 경우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갈 요 증상들 이게 마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소변 대변 참을 수 없는 경우는 이제 그 신경 자체가 많이 손상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때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의원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좋아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잠시 보겠습니다. 자, 12개월 내에 재발 확률이 7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죠. 원래 그리고 허리 한번 삐면은 이제 다시 조금 삘 확률이 높아요. 우리 발목도 자꾸 삐면은 불안정해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운동이죠. 걷기, 수영, 코어 운동. 그래서 코어 운동은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맥길이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요통만 평생 동안 파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 요통의 레퍼런스는 그분 거를 참고를 하는데 그분의 그 3대 운동이 있어요. 이제 그 운동을 병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버드독 유명한 거 있어요. 이게 팔 이렇게 양쪽으로 팔다리를 이제 올렸다가 내리는 그런 운동들이나 이제 플랭크라든지 그런 동작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래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일어나 가지고 장시간 앉는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랑 우리가 서 있을 때랑 누워 있을 때랑 이제 허리가 받는 특히 디스크가 받는 압력들이 차이가 큰데요. 이제 앉아 있을 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일어나기. 또 물건 들 때 아까 전에 배웠죠? 올바른 자세. 물건을 굽히고 물건을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연, 요거는 실제로 디스크가 좀 빨리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담배 피신 분들은 좀 안 좋습니다, 디스크가.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많이 관찰되고 이건 연구가 된 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게 좋고 체중 유지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만이신 분들은 이제 감량을 했을 때 허리가 훨씬 안 아픈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핵심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90%는 인대 손상이고 10%는 여러 가지인데 90%는 거의 대부분 4에서 6주 내에 회복한다.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정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성기에는 온찜질을 하는데 어디다가 하기로 했어요? 배에다가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새우잠 자듯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휴식과 그다음에 활동은 너무 그 운동 같은 거나 스트레칭은 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다음에 48시간 누워 있으면은 근육이 빠져요. 그러면서 회복이 지연되니까 살짝 걷는 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통증이 50%가 되는데 저는 7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70% 이상.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거의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일상생활 다 하고 뛰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이젠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 게 좋고요. 무릎 당기기, 캣카우 그 포스처, 그다음에 복식홈이나 복마스 배운 거 그거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의원에서는 침부항 급성기에 많이 하고요. 이제 추나도 급성기에 하긴 하는데 이제 칵스 같은 그런 것 기법들을 많이 쓰고요. 이제 회복기에는 이제 교정이나 전골 교정 이런 걸 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위험시효도 배웠죠. 이때는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치료랑 바른 자세랑 꾸준한 운동을 했을 때 건강한 허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으로 꼭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 삐면 뭐 파스 붙이면 되지 이러고 하는 것보다 이제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게 훨씬 좋다고 나오니까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그 배운 내용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